안녕하세요. 무지개건강 박사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또 단백질 섭취가 또 많은 한 주가 아니었나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계속 이어서 단백질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이제 50페이지에 보게 되면 DNA란 무엇인가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DNA 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다 안다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그래서 모든 세포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DNA를 갖고 있다. DNA는 염색체라는 형태로 핵 안에 존재하는데 인간의 세포는 23개의 염색체를 반드시 한 쌍을 이루는 두 세트, 합계 46개를 갖고 있으며 이것을 이배체라고 한다. 그래서 한 개의 난자와 한 개의 정자는 반 사람 몫이며 각각 한 세트의 염색체밖에 갖고 있지 않으며 수정을 해야 비로소 한 쌍의 염색체 세트를 갖춘 한 사람의 몫의 세포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복제약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DNA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나답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DNA 사슬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DNA는 그럼 뭐냐? DNA는 단백질 정보를 기록한 테이프이다. 테이프라는 거예요. 단백질 정보를. 그 안에 어느 정도의 정보가 축적되어 있는지를 문자라는 개념에 비유하면 인간은 30억 문자에 상당한다. 그러니까 DNA 안에는 30억 개의 정보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유전 정보를 문자에 비유했는데 실제로는 이 정보는 DNA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라는 물질의 배열로 결정된다. 그래서 생물의 문자로서 배열을 결정하는 염기는 딱 네 종류다. A, T, G, C 이 딱 네 가지라는 거죠. 요게 이제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되고 타인이 되는 거거든요. 각자의 개성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조금 약간 무서운 얘기긴 한데 53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게 왜 무서운지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DNA 염기 배열로 축적되어 있는 정보에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을 지정하는 정보,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 작용하는 몇 종류의 RNA를 위한 정보, 그리고 많은 저분자 RNA들을 위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생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DNA 영역은 전체 게놈의 극히 일부라는 점이다. 그 밖에 약 97%의 염기 배열은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정보는 아니다. 아주 극히 작은 것만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정보라는 거죠. 그럼 이게 RNA가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백신 얘기가 mRNA 방식이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DNA 사슬 구조를 풀으려면은 아까 문자로 따지면 네 가지 문자 배열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A, T, G, C 이 네 가지인데 그러니까 앞에 A가 뜨면 반드시 T가 와야 되고요. T가 뜨면 A가 옵니다. 뭐 A가 떴는데 C가 온다거나 G가 온다거나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A가 뜨면 T가 오는 거고 C가 뜨면 G가 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마찬가지로 T가 뜨면 A가 오는 거고 G가 뜨면 C가 가서 붙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열쇠와 자물쇠처럼. 그러면 이 RNA는 그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DNA를 복사해서 DNA 자체를 바로 푸는 것이 아니라 복사해서 걔가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mRNA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어떤 사람이 특정한 인간을 원하는 인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얘기죠. 뭐 그게 지금 뭐 실험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어쨌든 되게 무서운 얘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54페이지에 보게 되면 전체 게놈의 2%가량의 정보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을 명령하는 정보다. 나머지는 좀 이렇게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생물은 당이나 지질 등 여러 가지 고분자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것들의 분자를 만들기 위한 정보는 DNA에는 쓰여 있지 않다. 결국 DNA는 단백질 구조 A, T, C, G 이 네 가지를 만들어내는 정보만이 들어있다는 거죠. DNA가 갖고 있는 것은 당이나 지질 등을 만들기 위해 작용하는 단백질 정보, 오직 단백질 정보라는 거예요. 그들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을 지정하는 정보뿐인 것이다. 네. 그래서 결국 그게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래서 이게 좀 이제 뭐 숫자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초파리하고도 별로 이제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 2장으로 넘어가는데 탄생 그래서 유전암호를 해독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61페이지에 보게 되면 DNA의 암호로부터 해갖고 모든 단백질은 DNA가 가진 유전 정보를 토대로 만들어진다. 그 과정은 몇 단계로 걸친 복잡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크게 나누면 두 개의 프로세스가 있다. 하나는 DNA가 가진 정보를 운반자인 mRNA에 베끼는 작업이다. 이것은 마스터 테이프에서 다른 카세트 테이프로 더빙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전사라고 부른다. 다른 하나는 mRNA 상에 늘어서 있는 정보를 읽고 그 정보에 따라 아미노산을 하나하나 늘어 세워가는 번역이라 부르는 프로세스다. 예. 제가 앞에 설명한 그 얘기들을 이게 학문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유전 정보가 DNA에서 RNA로 그리고 RNA에서 폴리펩티드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DNA에는 4개의 염기, 즉 4개의 문자로 쓰인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복사한 mRNA에도 그 정보가 고스란히 옮겨진다. 그 정보에 따라 아미노산을 한 줄로 세운 것이 폴리펩티드이고 이것을 접은 것이 단백질이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고 아주 몹쓸 질병들을 개선시킬 수도 있고요. 사실은. 모든 것을 양날의 칼날의 양날처럼 좋은 쪽으로 사용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 될 수 있고요. 좀 안 좋은 쪽으로 사용한다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이게 활용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65페이지에 우리는 일상적으로 자외선이나 방사선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럼으로써 가장 변이를 일으키기 쉬운 것이 DNA이며 실제로 DNA 변이는 빈번히 일어난다. 예를 들어 자외선을 받아서 시토신과 쌍을 이루고 있던 구안인이 C가 G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C라는 게 시토신이고 G라는 게 구안인이거든요. 구안인이 아데닌으로 변해버렸다고 하자. AA. 이때 만약 사슬이 한 줄이라면 어떤 변이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해도 어디에 변이가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 수선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슬이 두 줄이면 대응하는 사슬을 참조하면서 변이가 일어난 염기를 우선 제거함으로써 거기에 와야 할 올바른 염기를 삽입할 수 있다. 이거를 어느 누가 조정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물론 DNA가 이중나선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수선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이중나선 구조를 이용하여 자신을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포가 분열할 때는 인간이든 박테리아든 완전히 똑같이 같은 정보를 가진 DNA의 복제가 만들어진다. 그러기에 먼저 이중나선이 풀어져서 사슬이 둘로 나뉜다. 한 줄의 사슬을 거푸집으로 삼고 거푸집의 염기 배열에 따라 구안인은 시토신, 아데닌은 티민이라는 식으로 각각의 염기와 쌍을 이루는 염기가 차례차례 이어짐으로써 원래 쌍을 이루고 있던 것과 완전히 똑같은 상보적인 DNA 이중나선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거죠. 이거 너무 좀 어렵기는 하긴 한데 좀 어려운 건 쭉 넘어가고요. 70페이지에 우리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얘기들이 있는 게 뭐냐면 바이러스에서 기원하는 병은 아직까지는 결정적인 치료법이 없는데 특히 에이즈나 인플루엔자 같은 질환의 치료나 완치가 어려운 것은 RNA를 유전 정보의 기억장치로 삼고 있는 구조 탓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즉 정보의 보존장치로서 RNA는 대단히 불충분했다. 그래서 한 줄을 거푸집으로 삼아 다른 한 줄을 수선한다는 보존의 최적인 메커니즘을 가진 DNA의 유전 정보의 보존 축적에 특화된 것으로 발달했다고 여겨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과학적으로 추측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들 인간의 생명 유지의 근간에는 3개의 요소가 등장한다. 첫째는 DNA, 둘째는 전달, 번역, 작용하는 RNA, 셋째는 그 정보를 토대로 생성되고 구조를 가짐으로써 기능을 다하는 말하자면 촉매 능력을 가진 단백질이다. DNA, RNA, 단백질이 우리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라는 거예요.
72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러나 RNA에는 결점이 있다. 그것은 정보 보존의 관점에서 보면 변이가 수선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 버리는 결점이 있으며 기능이라는 면에서는 RNA가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단백질이 만들 수 있는 구조에 비해 대단히 미숙하고 극히 제한된 기능밖에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RNA만으로 정보의 보존과 기능을 담당하면 불완전한 생명 활동밖에 할 수 없음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래서 RNA가 갖고 있던 정보 보존 역할을 보다 신뢰성이 높은 DNA가 담당하게 되고 촉매 능력은 보다 기능적인 단백질에게 담당하게 하는 역할 분담이 진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RNA는 아직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 불안정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되게 무섭고 잘못하면 약간 소름 돋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3장은 성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장. 세포 내의 훌륭한 조연, 근데 이제 분자 샤프롱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아미노산 배열만 정해지면 그 다음은 단백질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성숙한다고 생각했다. 즉 분자로서 에너지적으로 가장 안정된 형태를 취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복잡한 단계가 존재하며 거기에 특수한 기능을 가진 분자 샤프롱이라는 일군의 단백질이 관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분자 샤프롱이라는 것도 결국 단백질이죠. 얘가 이제 DNA 사슬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관여한다는 얘기예요. 86페이지에 보게 되면 액틴이나 콜라겐처럼 세포의 구조의 기본 인자가 되거나 세포 분열이나 발생, 분화 등에서 정보 전달을 담당하거나 또는 효소처럼 대사에 직접 관여하는 등 세포 기능의 직접적인 담당자로서 눈에 보이는 분자들을 주연 배우라고 한다면 화려한 주연 배우가 어엿한 배우로 활약할 수 있게 되기까지 성장을 돕는 것이 분자 샤프롱이다. 말하자면 조연 역할을 철저히 해내고 있는 것이므로 예전에 나는 이런 건강한 샤프롱을 세포 안의 명품 조연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샤프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단백질이. 샤프롱이란 단백질이. 애써 아미노산을 연결해서 폴리펩티드를 만들어내도 그것 자체는 단순히 끈에 불과하므로 세포 안에서 구조를 만들거나 효소로서 촉매 능력을 발휘하거나 정보를 전달하거나 세포 내의 물질 수송을 담당하는 등의 단백질로서의 다양한 기능을 가질 수 없다. 기능을 가지려면 폴리펩티드가 접혀서 3차원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접힘이라고 한다. 그래서 실이 실패에 감겨 있듯이 그렇게 쫙 DNA 사슬 구조가 감겨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빠글빠글 이렇게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91페이지에 보게 되면 중요한 한 가지는 기억해 주기 바란다. 그것은 물과 친해지기 쉬운 친수성 아미노산과 물과 친해지기 어려운 소수성 아미노산 두 종류가 있다는 점이다. 친수성, 소수성이라는 성질은 단백질의 형태가 결정될 때 중요한 요소다. 왜냐하면 세포 내부는 거의 수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런 수송 환경에서 작용하려면 단백질 표면은 물과 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폴리펩티드하고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요거는 뭐 일반인들은 거짓 말 필요가 없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책을 구하셔서 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100페이지에 보게 되면 열충격 단백질을 유도하는 것은 열뿐만이 아니다. 수은이나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을 함유한 유독물질, 저산소나 활성산소 등의 산화 스트레스, 포도당 부족이나 허열 등에서도 열충격 단백질이 유도된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러니까 열을 받으면 단백질이 변질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감기나 이거 열이 막 계속 올라가면 엄마들이 막 겁을 먹고 해열제를 먹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열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중금속이나 또 이제 활성산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여기에도 작용한다는 거죠. 세포가 이상한 단백질을 만들어낼 만한 병적인 상태일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열충격 단백질은 보다 넓게 스트레스 단백질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치매도 뇌 속에 아밀라제가
계열의 단백질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 기능이 기억을 못하게 되는 거고 치매가 걸리는 거죠. 80년대 후반이 되자 스트레스 단백질들이 반드시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며 정상세포 중에서도 어느 정도 발현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양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성 도중에 미숙한 단백질은 잘못 접히거나 응집하기 쉬운데 이런 스트레스 단백질이 생성 도중에 폴리펩티드에 작용하여 성숙을 돕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 차츰 밝혀졌으며 그런 기능을 가리켜 분자 샤프롱이라는 말이 제창되었던 것이다.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죠. 그래서 DNA 사슬 구조가 올바르게 접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잘 안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를 이제 108페이지에 얘가 나온 게 낭포성 섬유증이라는 이제 병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호흡기나 외분비 장기의 복합 장기 부전 때문에 대부분 20, 30대 사망하는 난치성 질환이다. 낭포성 섬유증이요. 이 질환의 원인은 CFTR로 약칭되는 단백질인데 결국 단백질이에요. 염소 이온이 막을 통과하기 위한 채널을 만든다. 구멍을 뚫어버린다라는 거고요. CFTR의 변이가 일어나면 낭포성 섬유증을 일으키는데 이 단백질은 정상세포에서도 합성되는 것 가운데 무려 75%가 올바르게 접히지 않고 분해되어 버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우리가 DNA 사슬 구조를 잘 만들려면 잘 접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제 낭포성 섬유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 낭포성 섬유증이 발생이 되게 되면 20, 30대에 사망하는 아주 난치성 질환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생물은 하나하나 공들여서 완벽하게 완성하는 것보다 대충대충 많이 만들어서 쓸모없는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남기는 전략을 선호하는 것 같다. 생물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주먹구구식이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주먹구구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열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분자를 격렬하게 운동시킨다. 찬물을 끓이면 비등하는데 이것은 열 에너지를 흡수한 물 분자가 그것을 운동 에너지로 바꿔 격렬하게 운동하고 있는 것이다. 단백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포에 열을 가하며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원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져서 기껏 소수성 아미노산 안쪽으로 집어넣어 안정된 구조를 취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들고 있는 원자가 열 에너지를 획득하여 활발하게 운동함으로써 전체의 안정된 구조를 파괴해버린다. 그래서 열이 올라가면 아주 위험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단순히 열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금속들 이런 것들도 우리 분자 구조를 단백질을 변형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121페이지에 또 그런 얘기가 또 반복되게 나옵니다. 스트레스 단백질은 열이나 허열뿐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자극에 대해 체내의 단백질 변성을 막아냄으로써 우리의 신체를 세포 수준에서 지키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이 어디선가 호련히 나타나 여주인공을 구하는 슈퍼맨 같은 존재인 것이다. 스트레스 단백질이나 분자 샤프롱은 우리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에 밤낮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적당한 스트레스를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들은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자세하게는 풀어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해하실 수 있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고 또 필요하신 분들이 생활에서 활용하실 수 있게 조금 전문적인 지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온 동물이거든요. 항온 동물이라는 것은 밖의 온도가 변한다고 해서 내 체온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혈액 안에 칼슘 성분이 1%가 존재해야 돼야 심장이 멈추지 않듯이 우리는 항상성을 유지해야만이 됩니다. 그러려면 좋은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사실은 좋은 양질의 단백질은 사실은 뭐 가장 좋은 건 단백질로 따지면 동물성 단백질이 좋긴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려면 순수 살코기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근데 또 사료를 예전처럼 소들이 풀을 뜯어 먹는 게 아니고 옥수수를 먹고 사료를 먹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뭐 콩도
불안은 하죠. 왜냐하면 좀 대부분 GMO 콩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중금속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현명한 엄마들이 채소를 많이 먹이는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